이제 옥대 신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제목에서 알 수 있는데 이게 미인의 집이고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읊어본다. 그 말이니까 염정씨가 담겨 있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서릉이란 사람은 원래 이제 궁채시의 대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궁채시 잘 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양나라 때는 동궁학사를 했고요. 그리고 진나라로 이어졌을 때 여러 벼슬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별려문의 대표 작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나라로 가기 전에 양 가문제가 이 사람한테 이 가문제 예, 양나라 이 황실 사람들은 무조건 영명체의 어떤 시를 선호했습니다. 그죠? 예, 궁체시를 그렇게 선호했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류를 다 담아 놓은 시문선집을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이렇게 황명으로 서릉한테 명령을 해서 편찬된 게 옥대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옥대신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예, 옥대신형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총 10권, 아까 문서는 30권, 60권 있었죠? 거기 비하면은 조금은 약소하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한나라 때부터 양나라 때까지, 그죠? 이때까지 오원시, 악부들, 그리고 여러 가행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시가집인데, 주로 이제 이게 이름 그대로 이렇다 보니까 남녀의 연정을 노래한 화려한 시들을 많이 이렇게 어, 수록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유미주의적인 문학 풍조를 그대로 반영하신 거다.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제 이게 시경 초사 이후에 중국에서는 최초로 형성된 시선집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경 시삼백 초사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초사 장구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결집이 되어서 시경 초사는 그렇게 선집이 된 형태로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이거는 약간 경전의 의미가 들어가 있고 실제로 이제 문학 작품들이 모여 있는 중국 최초의 시선집으로 치자면은 옥대신령이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미묘하게 우리 책의 저자가 사실 이 유미주의적인 풍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미묘한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이 보면은 어쨌건 뭐 이렇다 식으로 해서 옥대신령 자체의 문학사적인 의의를 약간은 조금 어,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덜 쳐주는 그런 거를 느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옥대신령은 다른 예를 들어 문선에 비하면은 이건 좀 메이저가 아니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데 요새는 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3대 메이저라고 할 때 이거 옥대 신형을 쳐가지고 예,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옥대 신형의 내부 구성을 보자면은 1권부터 6권까지는 한나라 때부터 위나라 때까지 위는 그 삼국의 위죠. 예, 악부시 오원시를 주로 다뤘고요. 권 7, 권 8, 이 두 권에서는 양나라 황실의 사람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시인들 궁채시, 영명시 쓰잖아요. 그 사람들의 오원시를 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권에서는 이제 자번체 오원시가 아니라 뭐 장단구로 변하는 그런 이제 자번체의 시를 다뤘고요. 마지막 권에서는 이게 이제 네 개의 구절인 전부 오원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제 절구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옥대신형은 조금 짧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 옥대신형 말고도 사실 조금 중요한 게 있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책에서 얘기하는 문장 연기, 인방의 문장 연기. 이런 사람, 인방, 심리학 이런 사람들 전부 경능파루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안현지의 논문 이런 게 있죠. 심리학의 사성보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거 제목만 보시고도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문장의 기원에 대해서 논한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안현재 논문은 문장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어떤 그 의견을 한번 개진해 보겠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어요. 심리학의 사성보는 뭡니까? 이거는 뭐 악보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사성에 대해서 다루었다. 그렇죠. 그래서 성률에 관한 이론을 체계화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중국에는 이전부터 사성 뭐 성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말에 성조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음, 인도에서부터 경전을 구마라습이란 사람이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러면서 인도 말에 이 성조 뭔가 이게 그 톤이 들어가 있는 거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언어도 그 이론에 맞춰서 분석을 하다가 보니까 아, 우리한테도 사성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서 그러면서 그 이론을 정밀하게 한번 어떤 사람들이 정의를 쭉 해왔는데, 그 중에 심리학이 집대성에서 내놓은 게 사성보고, 요게 이제 나중에 근체 시를 이루는 이론적인 거는 이 사람이 이미 여기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심리학의 사성보를 근간으로 해서 나중에 어, 절구나 율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앞에 이제 그 무심조령하고 문선에 대해서 조금씩 길어져서 그런데 사실 그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거를 중요도에 비추어서 길이도 그렇게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실제로 제가 이제 시험을, 예를 들어 여러분 바로 이제 실제적으로 시험을 만나실 건데, 뭐 이런 것들은 뭐 세부적인 거라서 뭐 안 나오겠고, 문심조령, 문선, 그리고 하나 더 넣자면 옥대신형, 이런 거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다음 주 화요일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글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다룰 예정입니다.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 교재에는 다루지만은 시험에는 안 나오는 북조의 민가, 그리고 남북조의 민가, 그리고 북조의 시, 여기에 대해서도 잠깐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오늘 넘어가기 전에 퀴즈는 다 하셔야 되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